자, 다 됐나요? 일단은 그 RPM 쪽에서 질문할 거를 한번 봅시다. 근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좀 할 게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난이도 상중짜리는 한번 뭐 여러분이 했든 안 했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디 10페이지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게 45번이랑 여기 난이도 상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무조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푼 풀이랑 여러분이 푸는 풀이가 같은가 한번 봐주시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번.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10x 10제곱까지. 그치? 요거 전체의 완전 제곱인데, 요거에 대해서 x 제곱의 개수를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x 5제곱 개수 이런 거는 결국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제곱이니까 똑같은 게 두 개 펼쳐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식으로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다다다닥 해서 10x 10제곱까지 있는 여기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을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뭘 골라야 x 5제곱이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로 x를 골랐으면은 x 5제곱이 나오고 싶으면 여기서는 4x 4제곱을 골라야만 하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2x를 고르면 2x 여기서는 2x 제곱 미안합니다. 2x 제곱을 고르면 여기서는 3x 세제곱을 고를 수밖에 없고 3x 세제곱을 골랐으면 2x 제곱 4x 4제곱을 골랐으면 여기서는 x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다. 여기를 모두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4x 5제곱 6x 5제곱 얘도 6x 5제곱 얘도 4x 5제곱 해서 답은 20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x 5제곱의 개수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길게 써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조금 더 길게 써볼게요. 여기에서 4x 4제곱 플러스 5x 5제곱 플러스 6x 6제곱 7x 7제곱 8x 8제곱 플러스 9x 9제곱 플러스 10x 10제곱 요거의 완전 제곱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x 5제곱 개수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사실 여기 x 5제곱이 왜냐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여기 이후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건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얘네가 있든 없든 답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x 5제곱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 x 5제곱까지만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런 얘기겠죠. 괜찮아요? 여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고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 아는 얘기일 거고. 자, 다음에 4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고 그 다음에 xy yz zx 더한 것이 5 그 다음에 xyz가 2더라 이렇게 하는데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귀찮긴 한데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관련 공식을 본 적이 딱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전개를 하라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전개하면은 y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고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z 플러스 x를 하나하나 곱해가지고 뭔가 식을 만들면은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쵸? 혹시 이렇게 계산하신 분 있나 지금?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딱 봐도 이거는 뭔가 좀 복잡한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복잡하다 이겁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건 뭔가 좋은 풀이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힌트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각각의 식이 얘와 요 합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x 플러스 y를 뭐라고 하겠냐? 4 빼기 z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4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y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이러면은 문제가 되게 쉬워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쭉 전개해보면 사실 이거는 여기 우리 그 곱셈공식에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한 거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공식은 외우지 말라고 했었죠. 그치? 그걸 쓰면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밑에다가 여기 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ab, bc, ca의 x 플러스 a, b, 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으니까 요거를 따라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 역할을 하는 게 4인 거고 a, b, c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쭉 전개해주면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x, y, y, z, z, x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x,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y, c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z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를 넣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괜찮나요? 다음에 여기에서는 a, x, y,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랑 곱했으니까 플러스 x, y가 유지되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a, b, c는 얘네 셋을 모두 다 곱하면 앞에 부호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마이너스 x, y, z 여기 뒤에 4가 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계산 결과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4의 세제곱은 64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 곱하기 4의 제곱 다음에 x, y, y, z 5 곱하기 4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래서 답은 18하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요 부분은 사실 모르고 있어도 그냥 전개하면 나오는 거고 사실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은 저 나중에 그 공통수학 원차 뒷부분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또 나오게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외우지 말라고 한 거는 이때 이 단원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을 차례에서 찾아본 저 뒷부분이에요. 중후반부 뭐 이때쯤이라서 그때 외워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따로 외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 a가 루트 7일 때 얘는 5 플러스 2a의 세제곱 빼기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5 플러스 2a의 세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저라면은 이렇게 할래요. 여기 5 플러스 2a랑 5 마이너스 2a가 자주 나오니까 5 플러스 2a를 a, 5 마이너스 2a를 b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식이 대문자 a 세제곱 빼기 대문자 b의 세제곱을 전체를 제곱하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제곱한 거를 빼주겠대요. 괜찮아요? 혹은 여러분 뭐 치환할 때 요거 세제곱을 치환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뭐 그건 자기가 편할 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 a 6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b 6제곱 마이너스 a 6제곱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인데 잘못 썼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빼주면 무엇만 남느냐? 마이너스 4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만 남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원래식으로 이걸로 돌려주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5 플러스 2a의 세제곱
5-2a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설마 여기 5 플러스 2a 세제곱을 이렇게 바로 세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는 뭔가 말이 안 되죠. 그치?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5 플러스 2a 5-2a를 먼저 곱하고 그거를 세제곱하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4에 25 마이너스 4a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a 제곱이 루트 7이니까 이제서야 루트 7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4, 7에 28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7에다가 4를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10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나요? 그치? 이런 거를 그냥 여기 있는 거 고지 곧대로 막 계산하려고 계산이 너무 길어지는데 적당히 치워나고 또 여기서 제일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쓴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해보다 보면은 나오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념원리 채점 다 끝났나요? 자, 혹시 개념원리 책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나요? 지선이 없나? 오케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했고, 자, 변형까지 다 했고, 자, 그래서 지금 27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해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눗셈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건 잘 안 해봤어요. 그치? 자, 그런데 우리 기초적인 것부터 되게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초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13을 4로 나눴어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답은 4분의 13이기는 한데 초등학교 때 기준으로 목과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게 정수밖에 없던 세계에서.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었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얘 초등학교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었다. 와, 이렇게 쓰는 거 저 거의 뭐 20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 다른 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13을 표현을 할 때 4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고 그래서 4 곱하기 3을 하고 나머지 1을 더해 주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우리는 이 식이 뭐 쉽고 어렵고를 따라서 이런 형태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나머지의 특징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의 특징이 뭐였죠?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쓰는데 remain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이라고 쓰거든요. 얘 특징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이제 4로 나눴잖아요. 그치? 나누는 수 4보다는 작아야만 할 거예요. 같아도 안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의 조건이 있었다. 자, 그럼 이건 숫자일 때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나눗셈이 아니라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을 해보는 겁니다. 3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는 식을 이런 뭐 다항식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아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직접 나눠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3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는 식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보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항을 없애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x제곱에다가 뭘 곱해줘야 여기 3x 4제곱이 없어지겠어요 하면은 3x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때 3x 제곱을 여기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4차,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3x제곱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3x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3x 4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죠. 그치? 빼주면 3x 제곱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4x 세제곱 플러스 10x 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왜 3개를 쓰냐면은 여기 항도 3개라서 항 3개씩을 계속 맞춰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여기 최고차항 4x 세제곱이 없어질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4x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 4x 세제곱이 없어지고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한 번 더 반복해 주는데 이제는 뭘로 하면 된다? 여기 x 제곱에다 뭘 곱해서 2x 제곱을 없애야 돼. 그러면은 뭘 곱하면 되냐? 2를 곱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또 빼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얘를 굳이 없애려고 x분의 1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얘의 답을 쓰면은 몫은 뭐가 되냐? 몫은 여기 있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못할 건 없죠? 그런데 이거 나는 이게 x 제곱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은 x 몇 제곱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간략화할 수 있어요. 간략화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는 문자까지 다 쓴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쓰냐면은 개수만 쓰는 거예요. 개수만. 자, 여기가 4차식이니까 개수 3, 그 다음에 3창의 개수 마이너스 2, 2창의 개수 7, 1창의 개수 마이너스 6, 상수항 2 이렇게 쓰고 얘를 2창의 개수 1, 1창의 개수 2, 상수항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쓰고 계산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곱해서 없애줘야 되느냐? 3을 곱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3, 6,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내가 잠깐만 계산을 잘못했잖아. 아이씨 계산을 잘못했네요. 미안. 씨 여기 싹 집어. 여기가 싹 잘못됐어요. 아이씨 내가 계산 실수를 했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여기 뒤에도 싹 붙여줘야지. 다시. 자, 미안합니다. 자, 다시 여기부터 할게요. 해야지 뭐 저기 있어. 3x 제곱을 곱해줬으면 여기 3x 4제곱, 여기 플러스 6x 제곱이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해서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3x 4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0x 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는 마이너스 8x 제곱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빼주면은 뭐가 나냐? 8x 제곱은 없어지고 26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6x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 26 이렇게 곱해주면은 26x 제곱 플러스 52x 그 다음에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빼주면은 x제곱이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66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내가 계산 아까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x제곱 계산할 때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답을 쓰면은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6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6x 마이너스 2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간략하게 하는 게 이제 x 쓰는 게 너무 많다 이거야. 개수만 쓸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여기서 3 곱해주면 3, 6 마이너스 3 되고 여기도 빼주면은 맨 앞에 개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x 마이너스 6x와 똑같다는 거 보이시나요? 개수 형태는. 그래서 여기를 없애려면 또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또 빼주면은 여기 빼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는 26 마이너스 14 2 이렇게 되겠다.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게 여기 26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와 똑같죠. 그치?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26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빼주면은 잠깐만 여기 여기 마지막에도 내가 너 잘못한 거 같은데? 아이씨 마지막에도 여기도 또 계산 잘못했잖아. 아이씨 왜 이래? 나 등신인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고 왜 이렇게 계산이 실수야? 자 그래서 여기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66 그 다음에 여기는 28 이렇게 되어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부터 몫을 읽을 때 이렇게 개수만 쓸 때는 여기 끝에부터 상수항 1차항 그러니까 x항 x제곱항 여기도 상수항 x항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해서 목과 나머지를 쓸 수 있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직접 나눠서 하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냥 해보면 돼요. 어려운 건 없거든. 귀찮을 뿐이지. 그래서 난 이렇게 쓰는 게 더 중요하네 이거는. 요 식을 요런 형태로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거의 결론은 3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는 어떤 식은 이 식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6이고 나머지가 66x 플러스 28이더라. 이렇게 쓰는 요 형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뭐 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나눗셈 문제 풀 때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나머지가 0과 4 사이여야 되겠다. 4로 나누었을 때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눗셈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숫자가 작아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랑 얘랑 뭐가 더 작다는 거야.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데 나머지의 나머지도 여기 다항식이죠. 괜찮아요? 그치? 나머지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같아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누는 식의 차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서 2차식이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1차거나 또는 1차도 x항도 없이 또는 상수거나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또는 상수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좋은 편이 있는 게 다시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무조건 작아야 한다라고 해서 나누는 식이 2차면은 나머지의 차수는 무조건 1차 이하 1차식이거나 또는 상수항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다. 여기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2차, 1차 또는 상수항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죠. 또는 나누는 식의 차수가 1차식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머지의 차수는 무조건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오직 상수밖에 나올 수 없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요 아이디어는 이따가 되게 잘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일반 식에서 나머지가 그 나누는 숫자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여기다 차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더 작게 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두 번 나눠보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래 조리제법은 좀 뒤에 그 28쪽에 조리제법은 조금 이따가 하고 직접 한번 해봅시다.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민석이 어디냐면은 29쪽, 28쪽, 27, 28쪽 여기 설명한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써두라고 해요.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다 다항식이에요. 그럴 때 몫이 다항식 Q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항식 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의 특이사항을 꼽자면은 R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가 Q가 아니라 나누는 식이니까 B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형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오케이? 혹시 그래서 이게 잘 뭔가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는 이걸 쓰라고 하는 13을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둔다. 저는 이걸 기반으로 이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31쪽에 13번 한번 보러 갑시다. 자, x 4제곱을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다항식 A로 나누었으면은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A는 BQ 플러스 R꼴로 쓴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A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요 식을 일단 이렇게 쓰는 것까지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A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7x 플러스 10을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한번 나눠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7x 플러스 10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가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한번 나눠봅시다. 요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한번 나누어보자.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x 4제곱을 없애주시면 여기 x제곱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더라. 잠깐만.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 여기는 제곱인데 여기 세제곱이잖아요. 그치? 조금 이상하지?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은 3x 제곱, x 세제곱이 있는 항을 이렇게 비워주세요. 그러니까 한 칸 띄어서 쓸 때 x 세제곱이 있는 칸을 이렇게 살짝 빈 칸처럼 이렇게 비워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x 중간에 개수가 없는 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빈 칸으로 띄워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뺐다 생각하면은 자, x 4제곱 왔어요. 여기 x 세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곱해줘야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빼주면 x 세제곱 없어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될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정확히 똑같이 뺀 거라서 정확히 나머지가 0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A가 뭐냐? 얘가 A다 라고 할 수 있어서 A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혹시 아까 전에 그럼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걸 간략화해서 개수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치? 개수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방식보다는 개수만 쓰는 걸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얘를 개수로 써볼까? 4차항 개수 1, 그 다음에 3차항 개수가 없죠. 없으면 0이라고 써주세요. 아까 빈칸을 이렇게 비워뒀는데 여기는 개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2차항 개수 마이너스 3,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죠.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5 얘를 2창 x제곱 상수항 3, 1창 1, 2창 1 이걸로 나누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얘를 없애주면 1만 곱하면 되니까 1, 1, 3 이렇게 써두고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면은 여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식이 여기랑 같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없애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빼주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도 빼주면 여기도 없어져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5x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5 하면은 그래서 0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얘다. 근데 얘를 A라고 쓰면 좋은데 얘가 어떻게 되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상수항. 얘가 1창, 2창이더라. 그래서 A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와 같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나눗셈을 할 때 이렇게 개수로 쓰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이런 빈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해보자. 괜찮나요? 오케이. 직접 나눌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눠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2차항 이상으로 나눌 때는, 그러니까 이걸 무식하게 써야 될 때는 뭐냐면은 2차항 이상으로 나눌 때입니다. 나누는 식이 여기 2차항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1창으로 나누는 건 뭔가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그건 일단 조금 요거 14번까지 하고 나서 봅시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는 BQ 플러스 R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항식 fx를 이게 a의 역할에 해당하는 거죠. 얘를 x-3분의 2 얘가 b 역할에 해당합니다.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qx 얘가 q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잠깐만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여기는 qx인데 여기는 그냥 r일까요?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럴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R의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 B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몇 차식으로 나눴습니까? 1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1차식보다 작은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0차 즉 상수항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직 R은 상수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RX, X가 들어간 항이 아니라 그냥 상수, 숫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왜 그냥 R이 되는지 왜 1차로 나누었으니까 R은 무조건 상수여야 한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는 식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fx를 3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 그치? 똑같은 fx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x-3분의 2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할 때 뭐 곱하기 3을 했죠.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는 BQ 플러스 R이 됐는데 새로운 식에서 여기가 3B가 된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A가 똑같아지려면 여기 Q가 뭐 해야 되겠어? 3분의 1Q로 변형을 해줘야 똑같아지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러면 qx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얘는 3분의 1 qx 이렇게 되어야 똑같아지겠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여전히 r로 똑같아야 하겠죠. r은 여기 3을 곱하고 뭐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3-2로 나눴을 때 몫은 3분의 1이고 몫은 3분의 1 qx가 새로운 몫이 되고 새로운 나머지는 여전히 똑같이 r이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을 이렇게 마치 식을 변형하듯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40번, 41번 둘 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랑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10부터 문제 주어진 것부터 10부터 써볼까요? 6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제곱 플러스 5x를 얘를 방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5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5x 마이너스 8부터 반대편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5x 넘어가서 5x가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8이 넘어가서 플러스 8이 a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a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를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눌 때 식 바로 쓰지 말고 개수만 쓰자고 했어요. 한번 개수만 써봅시다. 얘 개수만 써보면 처음에 4차함계수 6 3차함계수 마이너스 1, 2차함계수 마이너스 16, 1차함계수가 없죠? 없으면 0, 그 다음에 상수항 8, 얘를 상수항 마이너스 4, 1차항 마이너스 2, 2차항 3 이렇게 나누자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 3으로 6을 없애고 싶으면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얘를 빼줘야 됩니다. 빼주면 3, 여기는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되겠죠. 또 그러면 없애고 싶으면 3으로 없애고 싶으면 여기 1 이렇게 곱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또 한 번 빼주면 어떻죠? 여기는 마이너스 6, 4,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 없애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정확히 나누어 떨어진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A가 되는데 여기가 상수항, 여기가 1차항, 여기가 2차항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A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직접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해보긴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인 거죠. 괜찮나요? 자, 다음에 41번. 저는 41번이 나중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는 그냥 한번 해보면 다 알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41번. fx를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래요. 얘가 왜 r인지 방금 설명했어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얘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서 무조건 상수더라.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식을 썼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얘를 뭘로 쓰고 싶냐면은 똑같은 식 fx를 x 플러스 2로 썼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그럼 요 두 식을 비교하면은 여기서 식을 볼 때 곱하기 2분의 1이 됐네. 괜찮아요? 근데 두 식이 똑같이 fx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곱하기 2가 되어야 식 형태가 똑같아지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새로 남은 몫이 2 곱하기 qx가 되고 여기 나머지는 안 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몫은 2 곱하기 qx, 나머지는 r. 보면은 여러분 뭐가 안 변해? 아까 전에 14번 문제도 그렇게 41번 문제도 그렇고 몫은 변할지언정 나머지는 변하지 않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 단원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 배울 때 조금 도움이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좀 쉬었다가 뒤에 거 조리제법이랑 여기 쫘라락 좀 나갈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민석이 그 숙제한 거 숙제 다 해왔나? 프린트랑? 잠깐만 조금 이따 보여줘. 나 지금 애들 클리닉 잠깐만 좀 갔다 올게요.
오늘 그 클리닉 선생님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나눗셈에서 약간 특이한 걸 좀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 지금 하는 거 일반적인 나눗셈 2차식 이상으로 나눗셈 하는 거는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나눗셈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뒤에 단원 때문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나눗셈이 뭐냐면은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b가 1차식인 경우 이런 경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뭐 예 이런 식을 나누기 x 플러스 3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 뭐 꼭 x가 3x 플러스 2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걸로 나눌 때 하는 방식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아까 전에 해본 것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번 직접 나눠봅시다. 개수들 쓰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개수 4창 1, 3창 3, 2창 마이너스 2, 1창 6, 마이너스 7 여기를 x 플러스 3이니까 상수항 3, 1창 1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겠죠. 빠르게 이건 계산해 볼게요. 없애려면 1이고 1, 3 하면 싹 없어지고 그럼 여기는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은 0, 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도 또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돼서 1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여기는 12 넣으면 될 테니까 12, 36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몫은 여기에서 몫을 식으로 쓰면 x 세제곱 x 제곱은 없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이런 식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3 이런 식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차식도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다 이거예요. 이거 조금 더 편한 방식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립제법이란 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이라는 걸 했고 조립이라는 게 우리가 뭘 조립하다 이런 거죠. 만들자, 그렇지?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나누는 거를 제라 그래요.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 더하는 걸 우리가 빼는 걸 더하다 감소하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지? 증가하다 할 때 하고 곱하는 거를 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혹은 이제 좀 나이 드신 수학생님들 뭐 2의 3승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제곱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곱하는 거를 승, 그 다음에 나누는 거를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를 조립해 가듯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개수를 쓰는 건 똑같아요. 개수를 여기처럼 똑같이 써줍시다. 왜 이렇게 세냐?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좀. 자, 개수들을 씁니다. 아까처럼 1, 3,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아까 전에 나눌 때는 위로 나눴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다가 쓰는데 여기 숫자 하나 들어갈 공간만큼을 비워두고 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써줘야 되는데 x 플러스 3 나누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몇이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립제법을 할 준비가 끝이에요. 마이너스 3은 여기다 써도 돼요. 여기다 써도 돼요. 그럼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1이 그냥 내려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 둘이 곱해줘요.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치? 얘네들이 곱한 거를 요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써줍니다. 얘네들이 곱한 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는 얘네 둘이를 더해줍니다. 아까 전에 여기는 뺐었죠. 그치?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더해줘요. 그래서 더해주면은 0이 되죠. 괜찮습니까? 그치?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곱했으니까 또 0이 되겠네. 그쵸? 여기도 더해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해주면은 6. 괜찮아요? 그래서 더해주면 12.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곱해주면 36. 그래서 잠깐만, 내가 뭐 제대로 한 게 맞나? 아이고, 내가 잘못 썼지. 잠깐만. 마이너스 3, 6? 맞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6이죠? 어이씨, 내가 깜짝 놀랐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43 이렇게 계산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 숫자 하나만 이렇게 구별해 둡니다. 이렇게 구별해 두면은 요 앞에 부분이 뭐가 되냐면 몫이 되고 뒤에 이렇게 구별해 둔 숫자가 나머지가 됩니다. 이러니까 몫이 1, 0, 2, 마이너스 2, 12 아까 전에 한 요거랑 계산 결과 완전히 똑같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43도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1차식으로 나누는 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조립제법을 실제로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15번이에요. 15번의 1번. 자, 얘는 3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를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는 겁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해봅시다. 개수들 써볼까요? 3차항계수 3, 2차항계수 4, 1차항계수 없으니까 0, 1차항계수, 상수항 마이너스 5. 괜찮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다 이렇게 쓰고 여기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그대로 내려줍니다. 3.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서로 더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반복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4. 더해줘서 4. 여기는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분리해주면은 여기 앞부분이 몫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3이다. 그래서 이 몫은 어떻게 되느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있으면 1차식으로 나누는 건 되게 쉽게 할 수 있구나.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런데 2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십시오. 거기 이거는 좀 중요해서 잘 기억해둬야 돼. 자, 2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얘를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주어야 돼. 자, 그럼 얘도 일단 개수들 써볼까요? 3차항 개수 2, 2차항 개수 마이너스 5, 1차항 개수 5, 상수항 마이너스 3 얘를 이거 숫자를 조금 더 밑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자, 이렇게 두고 여기 나누는 식의 값을 0으로 하는 거를 집어넣어야 돼. 즉 2분의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대로 내려와서 2.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3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더해주면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 더해주면은 2.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은 3 이렇게 돼서 6 이렇게 남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대로 몫이 목 쓰는 것도 어렵네.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가 6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기까지 하면 문제를 100% 푼 게 아닙니다. 자, 조립제법에 한계가 있어요. 조립제법은 사실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1차식으로 나누는 거기는 한데 1차식 중에 x-k 꼴로 나눌 때만 쓰는 겁니다.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여기 식이 2분의 3이 여기 k로 들어갈 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요 주어진 식을 x-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라는 이야기,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6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아까 전에 a는 bq 플러스 r꼴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식을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6이 되더라. 이런 식인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2x-3으로 나누었을 때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이 이런 꼴이어야 된단 말이야. 주어진 식이 2x-3일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문제 풀어보신 기억나죠? 그치? 여기 식에서 넘어갈 때 x-2분의 3이 2x-3에 곱하기 2가 됐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몫이 어떻게 돼야 돼?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야 공평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진짜 몫은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2로 다 나눠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나머지는 전혀 안 변한다고 했어.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고 나머지는 똑같고 몫이 여기 주어진 식에 정확히 2분의 1, 즉 1차항의 개수만큼으로 나누어 준 결과 이렇게 쓰여야 되겠다. 어때요? 이해가십니까? 그 이 문제가 왜 별표 쳤냐면 이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해서 중요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42번, 43번 둘 다 한번 해봅시다. 너무 중요해서 이건 좀 해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자, 42번은 뭐 대놓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얘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x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드는 값은 3이죠? 이렇게 나누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2가 그대로 내려오고 얘네들이 곱해서 6 더해주면은 1 그래서 다시 곱해주면 3 그런 다음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이렇게 쪼개서 여기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a는 3 B는 1, R은 3이다.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3개 다 더해주면 답이 7하고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에 43번. 43번에 1번 뭐 한번 볼게요. 바로 조립제법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요런 게 좀 어려워. 자, 5차항 계수 1. 근데 4차항 계수,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죄다 0이죠. 그치? 이렇게 1, 0, 0, 0, 0, 상수항 1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으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었으면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값이요. 괜찮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줍니다. 처음에 1은 그대로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랑 곱해주면 1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곱해주면은 1 이렇게 되고 여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나머지는 0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몫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돼서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개수, 0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고 2번이 좀 중요하다 그랬죠? 자, 2번 개수들 써볼까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11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대요. 자, 그러면 일단 3x 마이너스 1이 0으로 만드는 3분의 1을 써야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렇게 해서 일단은 조립제법을 평범하게 진행해 줍시다. 3 쓰고 둘이 곱해주면 1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또 곱해주면 9 더해주면 9 여기에서 3분의 1 곱하니까 3 해서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인데 이 조립제법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 식은 사실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전에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면은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 뒤에 나머지가 4하고 남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구하는 게 아니죠. 그치?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뭘로 나누었을 때냐면 3x-1로 나누었을 때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곱하기 3이 됐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3분의 1이 된 채로 가야 공평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몫은 얘를 다 3으로 나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우리가 원하는 몫이 될 거고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다? 나머지는 안 변하더라. 이렇게요. 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 과정을 하나 더 거쳐줘야 되는 거다. 이 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2번이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번, 2번을 통틀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도 뭐는 안 변한다? 나머지는 안 변한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리제법 1차식으로 나눈 것까지 한번 해봤다. 이 조리제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다음 단원에 조리제법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자, 그래서 스텝 1 여기 숙제를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스텝 2도 풀어봅시다. 그렇죠? 스텝 2도 풀어보시는데 실력업은 안 해오셔도 돼요. 알았지? 실력업은 안 하셔도 되고 스텝 2 그러니까 34쪽까지는 풀어봅시다. 오케이? 이 공동수학 1은 이제 스텝 2 그리고 스텝 2가 보면은 뭐랑 비슷하냐면 그 개념원리 RPM의 난이도 상, 중상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9번 문제 보실래요? 33번에 33쪽에 보면 오늘 아까 제가 풀어줬던 그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RPM에서도 봤던 문제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와 봅시다. 자, 실력업은 빼고 그래서 34쪽까지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항등식 단원을 할 거예요. 자, 38페이지입니다. 자, 항등식이에요. 자,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표현은 잠깐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조금 이제 뜯어서 보면은 뭐냐면은 항상 등 양쪽이 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 항등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써봅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 자, 그러면은 얘 반대말은 뭘까요?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 그런 식이겠죠. 괜찮아요? 그치? 항등식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에 우리가 익숙한 방정식 이런 거 한번 볼까요? 2x는 3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게 방정식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언제만 참이에요? 언제만 참이면 x가 2분의 3일 때만 참이고 응? 나머지는 거짓이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값일 때만 x가 특정 값일 때만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말은 참이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특정한 값일 때만 성립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항등식이 뭐였냐면은 쭉 정리를 하고 나니까 0 곱하기 x가 0인 경우 이러면은 x가 뭘 넣어도 0이 이 식은 항상 성립하잖아요. 괜찮아? 그치? 항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그러면 무수히 많다 또는 뭐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얘를 항등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이 방정식의 반대말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항등식이 되느냐 이거를 한번 보러 가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0x는 0꼴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2x 플러스 4가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항등식이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은 여기 0 곱하기 x는 0꼴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다 한쪽으로 넘겨주면 뭐 곱하기 x는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2-a의 x는 b-4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괜찮아요? 얘가 여기도 0이 되어야 되고 여기도 0이 되어야 돼. 즉 x의 개수들이든 상수항들이든 죄다 개수가 0이 돼야 돼. 괜찮아요? 그래서 항등식은 여기에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개수들이 모두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가 2면 되고 B가 4면은 항등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일반화하면은 문자가 하나인 게 아니라 두 개여도 괜찮아. 2x-3y 플러스 c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얘를 다 한쪽으로 넘겨서 쫙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은 한쪽으로는 2-ax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의 y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어쨌든 개수들이 다 0이면 된다 이겁니다.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건 x, y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즉 결과가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플러스 0은 0 이런 꼴이기 때문에 x에다 x랑 y에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a는 2여야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c는 1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아니 그냥 언제 이렇게 다 넘겨 이렇게 비교해보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이거야. 자 여기에서 얘네 둘이 개수가 같으면 없어지지 않겠어? 괜찮아? 그래서 A가 2여야 되고 여기 항수항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 B가 4면 되고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A랑 X의 개수들이 양쪽에 그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같으면 되지 않겠어? A가 2면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1이면 되고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양쪽을 빠르게 비교해서 얘네 둘이 같다 하면은 그 A, B, C 값을 금방 구할 수 있다. 어때요?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x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차수가 여러 차수가 되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a의 x제곱 플러스 b의 bx 플러스 4는 k더라. 이런 게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차수가 여러 개가 되어도 결국 개수들이 모두 0인 건 똑같기 때문에 a도 0, x제곱의 개수인 2-a도 0, x의 개수인 b도 0, 여기에서 4는 이게 반대편의 상수항 k랑 같아야 되니까 a는 2, b는 0, k는 4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 않다. 차수가 여러 개든 문자가 여러 개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죄다 0이면 되겠다. 심플?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미정계수법 조금 뒤에 있다가 하고 자 다음 쪽으로 가봅시다. 61페이지 여러분 기억 그 61번 한번 볼까요? 기억 x-2는 0 이게 항등식일까요? 아니죠. x가 2일 때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거짓인 방정식일 거 아니야. 자 니은은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요? 아니겠죠. 그치? 그러면 항등식인 거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있을까? 미을, 비읍 이렇게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나머지는 별로 어려울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62번. 62번에 1번. 죄다 0이, 개수들이 죄다 0이어야 되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0. 이런 식이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63번에 1, 이거는 좀 이따가, 63번은 조금 이따가. 자, 그래가지고, 자, 미정계수법 한번 해봅시다. 4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쉬워요. 자, 미정계수법 얘를 어떻게 하느냐? 1번 보면은 x-1 ax x제곱 플러스 ax-3 이렇게 한 게 x세제곱 플러스 2bx제곱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항등식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얘를 다 전개해서 개수들이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얘를 싹 전개해주면은 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1의 x제곱 그 다음에 3x 잠깐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주면 a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개수들이 다 똑같으면 되겠죠. x 세제곱 개수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2차항의 개수 a-1이 b랑 같아야 돼. 동시에 x항의 개수 마이너스에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3이 c여야 돼. 이런 거를 연립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여기에서 C는 바로 나와 있고 여기에서 A가 몇이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B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이름이 딱히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보면은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비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각각 같은 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x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c의 x의 x 플러스 1. 자, 이거를 개수 비교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싹 전개한 다음에 개수들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딱 봐도 숫자도 많고 식도 A, B, C 문자도 3개고 2차항, 1차항, 상수항 식도 3개일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개수 비교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한데 엄청 어려워지겠죠. 나중에 나오는 방정식도 이런 간단한 방정식이 아니라 복잡한 방정식이 나올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수 비교법으로 하면은 뭔가 어려워. 딱 봐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개수 비교법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전에 항등식은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다 그랬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보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x에다가 어떤 값, 여기다 뭘 넣으면 편해지겠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랑 여기가 싹 사라지겠죠? 괜찮아? 그치? 이런 식으로 x에다 특정 값을 대입을 하는 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개수 비교법 말고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뭐 별거 없어. 그냥 x에다 뭐 대입해봄 이게 끝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뭘 대입해보는 게 좋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그냥 6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A 쪽이랑 C항이 싹 사라지겠네요. 괜찮아요? B만 남겠죠? 그러면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게 되니까 우리는 B가 2 하고 쉽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또 하나 넣고 싶은 숫자가 있어요. 뭘 넣어주면 좋겠냐?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 X에다 0을 넣으면은 B랑 C항이 싹 사라지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X에다 0 넣으면은 여기 왼쪽식은 0이 될 거고 0 넣어주면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는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C 구하고 싶으면 뭘 넣어주면 돼요?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네. 2 넣어주면은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2 넣어주면 A항이랑 B항이 싹 사라지니까 C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서 C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지요. 어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항등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두 가지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런 거 이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 얘네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A, B, C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A, B, C가 뭐냐 하면은 각각의 개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세요. 자, 뭐냐면은
미정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개수 비교고 하나는 수치 대입법이다 이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효율적일지는 문제별로 달라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64번에 여러분 64번은 어떻게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중에 뭐가 편하겠습니까? 확인 체크 64번. 개수 비교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렇지? 수치 대입법 해도 상관없는데 수치 대입법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65번은 뭐 하면 좋겠어? 65번은 수치 대입법 하면 되겠죠. 이거 개수 비교법 하면 계산이 더러워질걸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66번은 뭐 해주면 되겠어요? 얘도 수치 대입법을 해줘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65번, 66번 아니다. 개수 비교 하나는 해봐야 되니까 64, 66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자, 다 하셨을까요? 자, 64번 한번 해봅시다. 자, 64번에는 얘는 그냥 답만 부를게요.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니까 이거는 빠르게 하고 넘어갔어요. 64번에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66번은 X에다 뭘 대입해보면 되겠어? 마이너스 1 하나 대입해보면 될 거 괜찮아요? 또 하나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인 경우니까 X제곱이 2인 경우 그러니까 뭐 루트 2 혹은 마이너스 루트 2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풀어주면은 66번의 답은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2 나와서 답이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여기는 이거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필수 2번.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진짜 좀 긴장 타야 돼. 자, 1번 볼게요. 자, 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식은 잠깐만 요식행위로 좀 쓸게요. k 플러스 1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와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엄청 많이 볼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밑줄이 아니라 그냥 아예 네모표를 치세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야.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통수학 1을 하는 동안 혹은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하겠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아예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에요. 무조건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어떤 개수 곱하기 k 곱하기 어떤 거는 0 꼴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k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k가 없는 상수항도 0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식을 정리해 주면은 얘를 k에 싹 전개한 다음에 k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k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항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k의 개수도 0 상 k가 없는 항도 0 이렇게 돼가지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도 0이고 동시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도 0이어야 하겠더라 라는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일종의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k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 풀어주는 게 어렵지 않은 둘 빼주면은 3x 플러스 6이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여야 될 거고 y는 5 하고 나오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x랑 y를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k에 대해서 k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여러분이 공통수학 1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수능 보는 그날까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항등식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x, y를 문자로 취급했을 때 그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상수항은 0 이렇게 정리해서 개수들이 죄다 0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식을 정리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 한번 쓸게요. x-2y의 a 그 다음에 3y-x의 b 플러스 2x-3y는 0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얘를 a, b, c로 그러니까 x,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a-b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의 y는 0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x의 개수도 0, y의 개수도 0, 상수항은 어차피 없으니까 0. 괜찮아요? 그래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얘도 0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도 0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b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3b 플러스 b가 b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a를 b를 구할 수 있겠다. 뭐 이거 구하는 거는 간단한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금방 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모든 실수에 대해 모든 실수 뭐뭐에 대해 혹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봅시다. 67번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67번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리해주면은 x는 마이너스 5, y는 9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맞았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는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단원이 다르기는 한데 오늘 배운 내용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조립제법 하는 거 배웠어요. 그치? 그런 다음에 항등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뜬금없이 이렇게 좀 약간 갈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얘네 둘이 오늘 지금 여기서 합쳐질 거예요. 자, 뭐가 합쳐지느냐? 아까 전에 우리 나눗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얘를 x 플러스 3으로 3이라고 하면 좀 숫자 커지겠다. 2라고 할까요? x 플러스 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칩시다. 몫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건 우리 뭘로 구할 수 있나요?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지.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 개수들 하나하나 써봅시다. 3차항 개수 1, 2차항 개수 2, 1차항 개수 마이너스 4, 상수항 6.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넣어주는 숫자가 마이너스 2여야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숫자들 쭉 계산해주면 처음에 1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 싹 없어지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0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더해줘서 8, 1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몫이 뭐가 돼요?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 나머지가 1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를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게 된다면은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 하고 나온 다음에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식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배운 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이 식은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쓴 식은 뭐냐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게 이렇게 합쳐진단 말이야.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하고 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되고 개수를 비교해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제 하나 여기 뽕 뚫어놓고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나눗셈으로 이렇게 나눈 목과 나머지를 쓴 값이랑 이렇게 조리제법 그런 결과랑 항등식 이게 같이 섞여 있다. 요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43페이지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 43페이지 1번 봅시다. 자, 필수 3번이에요.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여기에 몫 안 나와 있죠. 그치? 근데 우리가 몫을 일반적으로 q라고 써요. 왜냐면은 영어로 몫이 q-션트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영어로 몫이 이거예요. 이렇게 써서 여기 q를 따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몫을 얘기할 땐 q를 많이 써요. 나머지는 remainder라고 해서 나머지는 영어로 remainder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r로 쓰곤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몫을 따로 안 썼으니까 q라고 쓸 겁니다. 근데 x에 대한 식이니까 qx라고 자주 써요. 괜찮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해야 하는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 이렇게 쓴 식이 뭐냐면은 얘가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등식에서 이렇게 a랑 b 이런 걸 푸는 방식은 뭐가 있다 그랬냐?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이게 항등식이니까 얘의 문제를 풀려면 개수 비교법 혹은 수치 대입법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뭘 쓰는 게 좋겠어요? 개수 비교법 할 수 있겠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 여기 qx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물론 몇 차인지 구할 수 있어. qx가 몇 차일까요, 여러분? 나연아 몇 차이니? 1차겠죠. 왜냐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1차식이 된다. 뭐 이런 건 상식적이긴 한데 1차식이라고 해서 얘를 또 뭐 px 플러스 q 이렇게 두는 순간 문자가 늘어나기만 하고 구하는 건 더 짜증나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인 건 맞는데 미정계수법으로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다. 미정계수법에서 개수비교법을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차라리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치 대입법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대입해요.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 볼 건데 뭘 대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 요런 거 여기 우리는 목표가 수치 대입법의 목표 중에 하나가 qx를 없애는 거예요. 왜냐면 qx는 따로 넣어서 x에다 뭘 넣어도 하면은 x에다 뭐 1 넣었어. x에다 5 넣었어. 그러면 여기는 남아있는 q 곱하기 5, q에 5, x에다 5를 넣어. 뭐 이런 함수값이 되니까 엄청 짜증나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qx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나누는 숫자를 0으로 한다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를 x-2 qx 플러스 2x-1이 되겠죠? 그래서 뭘 대입해줘야 되는지 바로 보여준다. 뭘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qx를 없애는 값 x에다가 1이랑 2를 대입하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한번 넣어봅시다. x에다 1을 대입해볼까요? 1을 대입하면 여기도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한 것이 여기 1 넣으면 qx 쪽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1 넣으면은 여기도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가 있을 거예요. 2 넣어주면은 여기는 8 더하기 2a 더하기 b 한 것이 2 넣어주면은 여기는 뭐가 나오냐?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7가 있는데 A가 7을 나누는데 A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면 되겠군요. 그치? A가 마이너스 5, B가 5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맞나? 잠깐만, 이거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맞구나.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이래서 우리는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랑 B를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싹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2번도 한번 같이 해보자. 자, 2번은 여기 좀 지울게요. 자, 2번은 방식 x세제곱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도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모르니까 qx라고 쓸게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나머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는 건 뭐 조립제법을 하든 뭐 하든 하겠는데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직접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던 나눗셈 방식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다. 개수들 위주로 쓸게요. 3차항 개수 1, 2차항 개수 A, 1차항 개수 B, 여기 그 다음에 상수항 2, 얘를 1, 1, 1 이렇게로 나누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나눠주면 1이 될 거고 1, 1,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선 서로 빼줘야 되니까 A-1, B-1, 2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걸 알잖아. 그치?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싹 다 0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다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A-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를 한번 볼래요. 상수항도 다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여기 상수항이랑 여기다 뭘 곱해서 여기 2도 없어져야 돼. 그럼 뭐가 되면 되겠어? 2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 점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래서 2를 넣어줘서 2 이렇게 돼서 싹 0이 돼야 돼. 그러면 A-3, B-3, 0 이렇게 돼야 돼요. 즉 여기서 나머지가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몫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여기가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될 테니까 A-3의 x제곱 B-3의 x제곱 플러스 0이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나머지 관련돼서 한 거다. 그럼 이게 싸그리 0이어야 되니까 개수들이 죄다 0이어야 돼서 A도 3, B도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70번 한 번만 해보자. 자, 69쪽에 69번에 A는 4, B는 1 하고 나와야 하고요. 70번에 A는 0 하고 나와야 되고 그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하고 나와야 됩니다. 다 풀었을까요? 아직 다 묻고 있으면은 한번 숙제로 이제 해와 보세요. 숙제로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 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뒤에 발전 4번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유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x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때 그리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A, B, C, D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얘는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개수 비교법 혹은 수치 대입법입니다. 근데 개수 비교법을 하기에는 좀 숫자가 많죠. 계산 4개나 해야 되잖아. 그치? 가능은 하겠지만 이것도 개수 비교도 뭔가 애매할 거예요. 그리고
수치 대입법을 하려니까 뭐 1 대입하면 D밖에 안 남고 뭐 2 대입하면 역시 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개수 비교법도 뭔가 복잡하고 수치 대입법도 뭔가 복잡해 보여. 그럼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풀이 방법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거는 이렇게밖에 안 풀리니까 한번 알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 풀이 방법의 이름은 연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좀 적어주세요. 거기 발전 위에다가 연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달아서 하느냐? 일단 여러분한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푼다고 치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얘를 일단 조립제법 하나 쓰세요. 3차항의 개수 3, 2차항의 개수 0,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상수항 2 이렇게 되지요. 그치?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할 때 여기 x-1이 하도 많으니까 1로 이렇게 할 겁니다. x-1이 0이 되는 값으로.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을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빨리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조립제법 하는 건 다 할 줄 아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하면 원래 한번 조립제법하고 끝이잖아. 근데 여기서 왜 연조립제법이냐?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 1, 0 그러니까 얘는 3x제곱 플러스 x가 남았잖아. 그치?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연조립 1로 조립제법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그쵸? 해봐요. 3, 4 요렇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1로. 그래서 여기 3, 7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조립제법을 다 해주면은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맨 앞에 여기 3부터 남잖아요. 그치? 3이 A가 되고 두 번째 여기가 B, 얘가 C, 얘가 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풀이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표시된 부분을 한번 A는 BQ 플러스 R 꼴로 써볼게요. 주어진 식은 내가 생략하고 x-1로 나누었던 이 몫이 3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약간 붉은색으로 쓴 거를 한번 쓰면은 얘는 뭘 나눈 거냐면은 3x제곱 플러스 x 요거죠. 괜찮아? 얘를 뭘로 나눈 거야? x-1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몫이 뭐가 되었냐? 여기 상수항 1차항이니까 3x 플러스 4가 되었다 이거고 나머지가 4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그런 다음에 밑에 오렌지색으로 쓴 거는 뭘 얘기하느냐? 3x 플러스 4를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됐다는 거야? 3이 됐다는 거고 나머지가 7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3x 플러스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야.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얘는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여기 식이 x-1 곱하기 3 더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쫙 전개해 볼게요. 쫙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x-1의 완전제곱 7 곱하기 x-1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괜찮아요? 즉 3x제곱 플러스 x가 요렇게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요거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치? 3x제곱 플러스 x가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쫙 전개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 모양이 정확히 얘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x 똑같은 식으로 세제곱, 제곱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푸는 방법은 연조립제법을 쓰는 게 맞다.
다른 식으로 풀면은 정말 더러워요. 아까 얘기한 뭐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수치대입법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 더럽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거 다른 풀이 방법인데 x-1을 뭐 y다 이렇게 둬가지고 그러면은 x는 하고 정리하면 x는 y 플러스 1이죠. 괜찮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식을 이렇게 봐요. 3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2가 ay 제곱 플러스 by b세제곱 by 제곱 플러스 cy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은 한데 이런 것도 역시 계산이 좀 돌아가더라 이거야. 가능은 해요. 풀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하는 연조립제법을 이번 기회에 익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조립제법이 왜 돌아가는지 옆에다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꼴로 써서 여러분이 직접 대입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지금 풀이 이해 가시지요? 자 그러면은 71번 한번 71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 개수를 한번 써보면 3차함계수 1, 2차함계수 없고 1차함계수 2, 상수항 4 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다. 자, 기계적으로 하면 처음에 1은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3, 마이너스 3, 1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여기 1, 마이너스 1, 3 얘를 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여기 곱해주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있는 1이 여기 a가 1 이렇게 되고 여기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여기 마이너스 3이 b, c가 5 D가 1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꼭 이렇게 이걸로 풀이는 끝인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 길쭉하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치? 여기 각각의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A는 BQ 플러스 R꼴로 꼭 써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여기 밑부터 와볼게요. 맨 밑에 여기 식이 x-2란 말이야. x-2를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몫이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가 5가 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x-1을 요렇게 요걸로 이제 바꿔주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곱하기 1 빼기 3 빼기 더하기 5 이렇게 되어서 정리해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원래 주어진 식은 이렇게 있고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고 나머지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요런 꼴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거죠. 어때요? 괜찮나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따라 해봐야 이 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풀이 방법, 연조립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안단 말입니다. 자, 숙제는 여기 스텝 2까지 그러니까 46페이지까지 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RPM 펴봅시다.